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드디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등판했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에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죠. 2022년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서울시장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향후 선거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석과 예측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입당해서 경선 치르라고 할 것이고 안 대표는 입당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후보는 누가 될 것이며 야권연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취재한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지난 월간조선 10월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서울시장감은 결국 안철수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수개월 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초지일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왔었죠. 기껏 긍정적이라고 해봤자 후보 되고 싶으면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든가 이 정도였습니다. 말리지 않겠다. 그 정도였는데 제가 정치권을 드나들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서울시장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안철수가 최고 카드고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보수는 아니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분이고 그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보수가 야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겁니다. 흑묘백묘론 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흑묘백묘론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70년대생이고 경제전문가고 뭐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인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이기지 못한다? 이건 세대교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착역은 결국 이기는 거.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안철수를 내놓아서 이기는 방법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 이 당에 앞날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야당 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철수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저도 그런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안 대표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필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안철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베스트는 안철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드는 것이고 차선은 야권 단일 후보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려면 명분과 과정이 있어야겠죠. 2011년에 예가 있습니다. 박원순 무소속 후보는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박영선 후보와 국민 경선을 치렀죠. 그래서 이겼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당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죠. 당세로는. 국민의힘에서 경선 제대로 치러서 올라온 정식 후보가 뭐하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경선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필승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인기 있는 후보 이런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에도 의문은 많죠.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계속 3등으로 낙선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쌓아온 노하우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비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인수위원회라는 게 없고 그런 활동 없이 바로 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장을 쭉 준비해왔던 후보에게 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안 대표 야권 단일 후보 되고 싶으면 입당해서 경선 치르라. 계속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안 대표는 계속 거부하면서 밀당을 계속 하겠죠. 당분간 밀당은 계속될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을 진행해야 되죠. 이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 정진석 의원 내정했고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사람만 해도 김선동, 이해훈, 조은희, 박춘희, 이종구 5명이 있습니다. 경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후보가 나온다면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안 대표와 단일화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 90%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 하나 있습니다. 변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야권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경선에 출마해서 후보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하는 건 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이분이 되면 지지율이 이제 보통 적지 않게 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국민의당 대표와 경선을 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을 국민 경선에 붙여도 승부가 쉽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둘 다 인지도, 뭐 지지율, 뭐 이런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 또 안티가 많은 점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분명한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되면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야가 1대1로 붙으면 야권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건 역시 99% 여당의 어부지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3명 나오면은 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부동산 민심에 뭐 코로나에 좋지 않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의 실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인데도 이걸 못 찾아 먹는다. 그러면 정말 무능한 야당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궐선거이고 1년짜리 서울시장 아닙니까? 야당은 지금 필승 카드를 내미는 것이 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